올해는 역시 가장 큰 정치 행사는 4월 재보선 아니겠습니까? 이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2022년 대선에도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사활을 걸게 되겠죠. 그중에서도 뭐 부산시장 선거는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 이재보선 선거는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인 상태예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출마 의사도 표명을 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안철수가 제기한 국민의당 대표가 제기한 단일화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여론조사 나온 데도 보니까 안철수 이제 대표가 자기가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아마 그 효과겠지만은 가장 지금 앞서가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 여당 후보보다도 그러니까 예상 후보보다도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컨벤션 효과가 조금 있는 것이죠. 아직은 먼저 선수를 치면서 그런 것들이 좀 국민적 관심을 끌어서 앞에 그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은 정해지지 않았죠. 뭐 어느 쪽도 후보도 정해지지 않고 뚜렷이 부각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은 별로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지 않으면 또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죠. 여당은 정말 후한무치하게도 자기들이 절대 그런 걸 안 하겠다고 해서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말이지 자기들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안 내겠다 해놓고 그거 또 바꿔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정치 도의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저런 행위인데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당 후보는 여전히 막강한 경쟁자일 것이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단일로 해가지고 희생정신을 발휘해가지고 그래야 이길까 말까 한데 만약에 여기서 야권 후보들이 분열한다면 이건 뭐 또 백전백패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고 당회에 있는 안철수라든가 금태섭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단일화를 이뤄내느냐. 그리고 단일화를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할 것이냐. 거기에 과연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를 이뤄내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고 끝까지 안철수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대선까지 포기하고 나온 상황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고 그런 협상에서 양보를 안 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는 사실은 지금까지 문재인만 도와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뭐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를 내놓든 페어하게 경쟁을 벌여서 거기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거. 이게 단일화의 가장 중요한 요건 아니겠습니까? 승복 안 해버리면은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합의에 이르는 이 민주적 과정을 지금 야권이 이것을 잘 소화해낼 수 있다면 야권이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행태로 미뤄봐서 또 저 사람들 뭐냐면 이 단일화가 정말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들어와. 우리한테 들어오면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그러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하나로 모아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로 내보내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전에 박영선, 박원순 2011년 모델이죠.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인지 한번 냉정히 따져보자 이거죠.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야성향의 유권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단일보다는 여러 정파, 정당, 정치 세력을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요. 너무 들어와, 안 들어오면 인정 안 하겠어요. 그건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건 하나의 협상의 전략이고 안철수 쪽도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선언만 했을 뿐이지 이런 경선 룰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서로 이제 이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남았습니다. 4월 7일 아닙니까?
1월, 2월 중에는 다 해결이 돼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2월 말, 3월 초는 돼야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다. 그런 점인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은 선두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 시민이라든가 보수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예요. 지금은 1위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해보고 안철수라든가 이런 게 달아보면 거의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래 인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보수층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지지층은 별로 많지는 않구나. 전체 국민으로 따져보면은 높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보수층에서 또 중도층에서 찍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안철수 같은 경우는 가장 긍정적인 요인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수층에서 너무 이렇게 저희들도 방송을 안철수와 관련해서 다뤄보면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게 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유권자, 자유우파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안철수가 우리의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이제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고 교수도 지적하셨잖아요. 옛날에 박원순부터 쭉 문재인 또 대선 계속 지지해 왔지 않습니까? 했고 거기다가 그 당에 또 대표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분이 자기의 정치적 지향점을 새 정치라는 말만 했지 그것이 어떤 건지, 그것이 과거의 보수 정치 세력하고 어떤 면에서 접합이 될 수 있는지,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전혀 안 했잖아요. 그걸 안 하고 하니까 유권자들이 저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아직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의 대표성을 갖느냐, 이 점을 확신을 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도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점이 지금 가장 뭐랄까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는 역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뭐 부동산 정책도 24번인가 5번 내놨지만 실패를 했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거의 무병, 몰락 상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뭐 취업난이 그 전에도 절벽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취업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대들이 보니까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아주 가장 낮더라고. 20대, 30대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고래 겪다 보니까 도저히 이 정부로서는 안 되겠다. 대통령 도대체 뭐 하냐. 이런 실망감이라든지 배신감 때문에 그런데 그 정부는 지금 거기도 오히려 속으로는 뭐냐면 내가 불감청이한 좀 고소인데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져. 왜? 뭐 또 9조 몇 천억 또 추경 뭐 편성하고 한다는 뭐 무슨 재난기금인가 푼다면서요. 재난지원금 지금 9조 원 정도 푼다잖아요. 원래 뭐 3조 플러스 알파 하더니 뭐 몇 배로 늘어나 버렸어요. 뻥튀기갖고 그것도 다 국채 발행하고 빚으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내가 돈을 내가 쥐고 이렇게 용돈 주는 사람이 하고 아니면 자식들한테 신세 지는 사람하고 그런 차이가 있잖아. 정부가 자기들 이렇게 돈 주머니 자기들이 안고 계속 무슨 주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국민들 이제 인기를 얻고 지지를 얻고 표를 얻었는데, 이런 행태가 앞으로 계속 재미를 붙이면 그게 뭐냐면 결국은 편해지려는 저런 체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내년에 경제 성장률 목표를 3.5%나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가져야 하는데, 이제는 정부 말이라고 하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기도 믿지를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볼 때도 납득이 되고 설득력이 되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 해야 하는데, 올해도 지금 몇 프로입니까? 아니 물론 높게 잡고 그렇게 되면은 좋지만 그냥 희망사항을, 그게 희망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과연 3.5%가 되겠느냐. 우리가 대통령이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 했대. 일상을 회복시켜준다. 뭐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상을 회복시켜주는, 거기다가 뭐 최선 노력을 다했다.
속으로는 느리지만은 뭐 확실하게 가서 그렇게 하게 된다.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문 대통령이 정말 이제까지 문 대통령 집권하고 이제까지 일상에서 우리가 그 전에 알았던 모든 일상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예.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딴 건 몰라도 문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민주적 절차가 지켜진다. 그렇죠. 그건 이거 뭐 우리가 믿었죠. 법치가 그래도 예. 살아있다. 이걸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다 무너져버린 이 사람들 들어간 전부 뒤엎어버렸거든. 예. 그래놓고 지금 와서 무슨 일상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저런 식으로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방역도 실패하고 경제도 실패한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해갖고 좀 방역이 좋아질만 하면은 코로나 뭐 이렇게 확진자가 확 줄어들면 또 풀었어요. 무슨 쿠폰이다 뭐다 해갖고 소비 쿠폰 막 나눠주고 그리고 확 늘어나면 또 지우고 재고 그러니까 이런 찔끔 방역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도 이런 두 마리 토끼 잡는 전략을 쓸 것 같은데 우선 방역이 돼야 코로나가 잡혀야 경제도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서 백신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백신 가지고 집단 이제 면역이 형성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이제 하는데 지금 와서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다 자기들이 잘했다 소리 듣고 싶으니까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경제를 지금까지 그래도 그나마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돈 풀어서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들한테 돈 뺏어서 그거 가지고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인심은 자기들이 내고. 그런데 이런 식의 정직하지 못한 그런 방법을 떠나서 그냥 말이죠. 솔직해지고 정직해지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죠. 맨날 입으로 자랑하는 여기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 그동안 뭐 문재인 정권이 유일하게 내세우는 게 남북관계 개선인데 그 부분도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빈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트럼프하고는 어떻게 케미가 맞아갖고 적당히 김정은도 구슬려 가면서 우리나라 선거에 잘 이용해 먹었어요. 예. 이제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기존에 무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가 이런 것은 이제 틀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올해 재보선이 치러지고 사실은 올해 재보선이 끝나면서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5월 달에 내년에 이렇게 임기가 만료가 되지만 지금 대통령 선거는 3월 7일인가 7일인가 잡혀있 9일입니까? 예. 잡혀있기 때문에 올해 후반부터는 대통령 선거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올해가 2022년 대선을 가늠하는 기틀을 누가 다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뭐 조선일보 TV조선 여론조사 보니까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49.9%고 정권 유지가 34.8%.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정권 교체를 50%가 바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뭐 공정성이라든가 사회 통합, 소득 재분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60, 70%가 잘못됐다. 악화됐다. 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 실망은 엄청스레 했거든요. 그다음 문 대통령 입만 살아있지 하는 일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망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권 교체의 중요한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원동력이 되기는 참 어렵다고. 그건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야권에서 야권 정치 세력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소용없어. 것이죠. 그릇이 없는데 아무리 의욕이 넘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있으면 뭐예요? 문재인한테 실망해서 그렇지만 야당에 줄 데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어떻게 갑니까? 결국 유리한 쪽은 여당이거든. 그래서 이런 점을 말이죠. 이 전체 그 야권의 정치 세력들, 정당들, 그리고 각 정치인들 이걸 분명히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보면 물론 뭐 현실적인 제약 요인도 있지만은 좀 더 분발하고 또 각성해가지고 그런 이런 민심을 자기들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제시하고 노력도 기울여야죠. 예. 정말 야당이 올해는 정권교체를 기필고 이루겠다는 그런 각오 아래 그 기틀을 놓아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그 기틀의 첫 단추가 바로 재보선 선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승리하지 않으면은 만사가 다 허사로 끝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을 믿고 수권 정당이 되도록 최대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뭐 옳은 말씀입니다. 예. 꼭 그렇게 돼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뭐 기대를 가져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실로 국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지금 맨날 민주당에서 하는 말 뭡니까? 국민의 지시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러면서 엉뚱한 일을 벌이는데 정말 진실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가면서 국민이 뭘 원하는가 거기에 부응해가는 거기에 답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예? 그 다음에 야권 전체에서 좀 더 대화 또 설득, 토론 이런 역량을 좀 더 키워가지고 국민들이 과연 정말 야권이 이제는 믿을만하구나 이런 인상을 줘야 되죠. 그 첫 시험대가 어디냐? 서울시장 선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내년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입니다. 바로 그 첫 단추가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승리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겠습니다만은 지난해 꿋꿋이 견뎌왔던 것처럼 올해도 희망을 갖고 또 내후년 정권교체의 어떤 기틀을 만드는데 같이 노력하는 길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